오늘 인터뷰하실 분은 무려 4개월 만에 공무원 한 번 합격하신 분입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토목직 주무관으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을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면접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공무원 면접은 무난해야지 좋다라는 말을 합격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너무 특별하게 튀지 말자라는 주의로 갔어서 보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성적이 안정권이라면은 우수 받으려고 막 모험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무난하게 가는 것도 정말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성적을 알면은 굳이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보통 받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면접 보러 온 사람들 다 똑같이 입고 오고 성적도 다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어떻게 내가 차별화될 수 있을까요? 누구보다 바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공무원 체계 자체가 특별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나는 평범하다, 뭐든지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장단점 이거 물어보기도 하는데 공무원 면접에서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면성실한 걸로 얘기해서 그 공무원 특징이 조금 요새는 야근도 잦잖아요.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이런 걸 어필했거든요. 부지런함 이런 걸 어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포인트를 받은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뭐 어떤 성향일지는 모르시겠지만 너무 또 활발하고 도전적이고 이런 부분은 조금 안 좋아하시는 부분이 많더라고 하더라고요. 주모님, 성실한 거는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성실함을 어필하셔가지고 좋게 봐주신 거예요?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고 집에 도움받지 않고 근면성실하게 일을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 그래서 아르바이트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쉽지 않은 것도 잘 버텼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성실함과 끈기를 잘 말씀하셨네요. 네네네. 이건 제 생각인데 장단점에서 너무 내가 도전한다, 성과를 이루겠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의 안정성이랑 이런 부분이랑 안 맞아서 너무 튀는 장단점을 안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공무원 면접 자기소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무원에 어떻게 어울리는지 본인만의 에피소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특별한 걸 만들면 또 공무원 특징상 그 특이한 사람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인 것 같습니다. 주모님,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저는 그냥 그 개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인드로 그거를 좀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지원 동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공무원이 되고 싶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특별하게 답이 없으시긴 하겠지만 그 해당 지역을 지원하고 제가 도움이 될 게 뭐가 있나 라는 고민하면서 공무원을 꿈꾸게 되었고, 제가 공무원으로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다가 제 전공이 토목직 공무원으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걸 어필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면접에서 자주 묻는 질문이 있을까요?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아니면 이제 그 해당 지역 동향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부당한 내용 관련돼서는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게 그 공무원 직급 체계에서 맞는 거기 때문에 따라도 돼. 하지만 이제 예외사항을 적용하는 거죠. 불법이라든지 이런 예외사항은 하지 못하겠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동향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동향을 신문을 좀 자주 참고하셔가지고 자주 나올 것 같은 경우 이슈 같은 걸 자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모르는 질문이 나온다 이러면은 모르는 건 솔직하게 얘기하고 거기 들어와서 이제 알아가겠다라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도나 시청 홈페이지 이런 언론 보도, 고시공고 이런 거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공무원 면접 볼 때 자주 하는 실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구구절절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실수인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씩으로 포인트 먼저 핵심으로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게 왜 그런지 눈을 마주보고 당당하게만 얘기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원자들이 너무 욕심이 앞서서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 그럴 때 만약에 지적을 해준다면, 아니면 알려준다면 그걸 빠르게 수긍하고, 제가 미처 그 부분 몰랐는데 배워서 제가 일할 때는 제대로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면접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들, 출산율, 실업, 양극화 이런 것들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이제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모르는 부분은 정확히 모른다, 앞으로 알아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그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답을 알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 모의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이 구성되고 그 공직 문화나 이런 거를 좀 배우면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스터디 그룹이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건 아니고 이제 좀 친한 사람들끼리 또 그렇게 뭉치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 단점들이 조금씩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1대1 아니면 2대1 이런 식으로 면접을 개인 강의 받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런 대형 강의를 들으면 강의 한두 시간 받고 나머지는 스터디원들끼리 하다 보니까 약간 조원들에 따라서 거기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도 그 수업은 한두 시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면접보다는 자세, 공직 문화 이런 기초적인 것만 알려주고 이제 스터디 그룹 하면서 이제 강사님이 물론 봐주시긴 하시지만 그 많은 그룹을 봐주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들이 많죠. 공무원 면접 볼 때 처음에 먼저 자기소개서 먼저 쓰잖아요. 자소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자기소개서의 질문을 미리 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비를 안 하고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쓰다 보면은 뭐가 질문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본인이 질의를 미리 만드는 거죠. 포인트를 만들고 나서 감독관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겠지라고 하면 사전에 답변이 되고 그런 그 자기소개서 쓰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계술 쓰면은 면접관이 무조건 이거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면접을 그려갈 수 있게끔 내가 원하는 질문이 나오게끔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직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태도 이런 건 어떻게 어필하면 좋을까요? 요새 많이 요구하는 공무원이 이제 봉사정신, 공무원 인재상이 있죠. 봉사정신, 이제 소통,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주변 친구들이 이제 공감을 받기 위해서 저를 많이 찾아온다. 그런 공감 능력을 통해서 이제 민원인들과 대화하고 선배 공무원들과 닮아갈 수 있게 그 부분을 어필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악성 민원 문제가 이슈잖아요. 악성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주무관님만의 민원 대처 방법이 있나요? 일단 그 공감해주는 부분을 제일 말씀드렸고요. 공감 들어드리기만 해도 악성 민원인들은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경우가 한 50%는 넘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근데 또 더 심한 이제 악성 민원이 있을 땐 어떡하냐 했을 때 그때 이제 상관이 있어서 팀장이라는 게 있는 체제잖아요. 이제 팀장 과장께 보고를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역량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다라고는 선을 넘는 발언이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걸 넘어가는 것 같으면 팀장에게 보고 드리고 과장님께도 보고 드리겠다. 네,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공무원 면접에도 압박 면접이 있나요? 압박 면접이 있습니다. 특히 해당 직렬이나 아니면 공무원 체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자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물고 늘어지면서 당황할 때까지 이제 거기에 대한 면접을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답변하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면접자가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모르겠다, 앞으로 들어가서 이제 배우겠다라는 식으로 어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감사 인사를 꼭 해야 될까요? 저는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자기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면접에서. 뭐 답변을 조금 소심하게 했더라도 인사만 제대로 한다면 이제 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공무원 퇴사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공무원 퇴사 관련된 질문들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제 경우에는 이제 근면 성실을 얘기했었죠. 아무리 힘든 일이어도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런 걸 어필했었고, 특히 요새 경직된 문화 때문에 많이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월급이 작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월급 질문도 많이 할 거예요. 그 월급에서는 이제 이미 충분히 다 조사를 하고 왔다, 경직된 문화에 대해서는 다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친화적이다, 이런 걸 좀 어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악성 민원 직접 겪으신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처음 임용됐을 때 인허가 부서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건축물 허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민해요, 그 민원인들이. 그때 당시에도 뭐 허가를 안 내주면 자기 죽겠다, 막 칼 들고 들어오고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왔어요? 네, 칼 들고 뭐 신용만 하시긴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신규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죠. 지방직 시험 보시고 이제 면접 기다리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이제 대부분 본인 채점을 다 하셨을 텐데, 이제 점수 커트라인이 보이면 이제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법부터 가장 먼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좀 짧아요. 그 기간을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